자, 지금 이 두 분이서 수비를 하는데 수비를 잘 올려서 되치기를 잘해서 상대방이 백핸드로 이렇게 밀렸어. 이렇게 밀린 경우 지금 우리가 코트를 6개로 나눠놨잖아요. 이 중에서 코스까지는 공이 안 온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거의 확정을 짓는 거예요. 4번 코스를. 백핸드 치기는 동호인들이 쉽지 않기 때문인가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은 코스 하나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때에 맞게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안녕하세요, 유니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위치 선정, 경기 운영 두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민턴님이랑 변두리콕님은 혹시 세 코스 이론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쭉 들어봤어요. 어떤 거죠? 그 벌레 잡는 세스코 아니에요? 변두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세콕지였요? 세 코스 이론. 태국지 이론이요? 자, 이렇게 경력자분들도 모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왜냐면은 제가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들어서. 자, 그래서 복식에서 파트너십이 잘 맞는다는 것은 나의 역할과 파트너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역할이 겹치게 되면 당연히 빈 곳이 생기겠죠. 자, 오늘 강의를 듣고 이 세 코스 이론을 이해하시게 된다면은 나의 역할 그리고 파트너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법을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세 코스 이론, 우선순위, 버리기라는 개념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을 먼저 설명하고 이해를 해야 앞으로 이어지는 강의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설명하는 개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 강의를 반복해서 시청하신 후에 다음 강의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이 개념들은 앞으로 강의가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각 개념이 무엇인지 설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코스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코트를 6개로 나눠야 되는데, 자, 1번 코스 앞에 언더 1번, 2번 코스 반대, 3번 코스 저 오른쪽 뒤에, 자 4번 저 왼쪽 뒤에, 5번 중간 사이드, 6번 반대 사이드. 자 2번 5번 4번. 그렇지. 이렇게 1, 2, 3, 4, 5, 6번으로 먼저 코트를 나누고 이제 이 코트 나눈 것을 파트너랑 배분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세 코스 이론은 명확합니다. 내 역할 3개, 파트너 역할 3개를 나누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지난 시간에 공격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내 파트너가 스매싱을 때리는 상황이라면은 전위는 5번, 1, 2번의 코스를 맡아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스매싱을 때렸어요. 자, 이 상황에서 변두리콩님의 역할은 이리로 오는 5번, 그리고 1번, 그리고 2번. 이것이 변두리콩님의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빅민턴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3번, 4번, 그리고 자, 이쪽 넘어가는 것까지. 빅민턴 다시 스매싱 때려볼게요. 스매싱 때리고 이거 6번. 이런 식으로 나의 역할과 파트너의 역할을 명확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코스 이론의 기본은 나와 파트너의 역할을 나누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물론 나중에 레벨이 올라가거나 실력이 올라가면 세 코스 이론이 조금 깨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앞으로 이어지는 강의를 잘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세 코스로 파트너와 역할을 나눈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자, 공격을 했어요. 빅민턴 스매싱 때렸어요. 자, 여기서 상대방이 수비를 하는데 변두리님이 잡을 수도 있고 못 잡을 수도 있잖아요. 다음 상황에 변두리님이 잡는 상황 혹은 못 잡는 상황에 따라서도 우리 세 코스 이론이 바뀝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변두리님이 잡는 거예요. 앞에서 잡았다 가정해볼게요. 앞 사람이 이렇게 잡았어. 스톱! 이럴 경우에 세 코스를 나눠보시겠어요? 역할을? 두 분이서? 저는 1번, 그리고 5번, 그리고 2번. 빅민턴님은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3번, 4번, 6번. 자, 맞아요. 그러면 다시 가볼게요. 그렇다면은, 자, 변두리님이 잡았을 때, 빅민턴님의 위치가 거기 있으면은 효율적인 위치일까요? 비효율적인 위치일까요? 빅민턴님의 역할에 따라서. 아, 비효율적인 것 같네요. 잡았을 경우에는 여기까지 와야 되나요? 그렇죠. 왜냐? 세 코스 이론에 의해서 이쪽 코스가 누구 거예요? 제 거죠. 빅민턴님 거죠. 아, 네. 자, 다시. 자,
이런 형태로 돼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변두리님의 역할은 여기 잡는 거. 이게 변두리님의 역할이고 빅민턴님은 여기 빠져 있어야 되니까. 만약에 아까처럼 거기 서 있어 보시겠어요? 잘못된 위치로. 그렇지. 이걸 놓치게 된 이유는 두 분이서 세 코스가 겹쳐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코스 이론을 적용해서 내가 받아야 되는 코스의 정확한 위치로 움직여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혹시 두 분 세 코스 이론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질문 하나 있어요. 네네. 그러면 방금 제가 스매시를 때리고 네. 변두리님이 앞을 잡았잖아요. 네. 잡는 거를 봤을 때 제가 이쪽 중간으로 가나요? 잡는 거를 보지도 말고 그냥 스매시 때리고 바로 이리로 가나요? 아,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그 강의가 다음 강의서부터 이어지는 공격 강의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거는 그때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자, 다른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이번에는 변두리콩님이 놓쳤어요. 스매싱 때리고. 그러면은 빅민턴님이 드라이브를 쳐보는 겁니다. 자, 수업. 이럴 경우에 세 코스로 나눠보세요. 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저는 2번, 5번, 거기- 2번, 6번, 그리고 4번. 4번 또 네. 이렇게? 네. 빅민턴님은? 저는 3번, 5번, 1번. 아, 그래요. 똑같네요. 자,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네. 갑자기 다시. 어렵네. 놓쳤죠? 그럼 이거는 오케이. 자, 다시 바꿔볼게요. 네. 지금 빅민턴님과 변두리님 같은 경우에는 A조잖아요. 네. A조 분들은 이렇게 가능해요. 왜냐하면은 변두리콩님이 전위에서 저기 4번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근데 초심 분들은 세 코스를 어떻게 나누면 좋으냐면은 자, 때리고 자, 스톱! 자, 이 6번, 1, 2번을 변두리님이 잡아주고 5번, 3, 4번을 빅민턴님이 잡아주는 게 좋아요. 5번, 3, 4. 아, 네. 자, 다시 해볼게요. 아, 네. 자, 땅, 이렇게 왔을 때 일로 올라가는 공도 그렇지. 이게 아주 안정감 있는 로테이션은 이게 맞아요. 맞아요. 이거 저 처음에 구력이 10년이 되는데 구력 한 6년까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배웠고 네. 그 뒤에 한 B조 정도 이상부터는 치고 들어가라 이런 걸 배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두 분 다 A조기 때문에 이 앞으로 들어오면서 전진해서 공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직선에서 들어오고 대각 나가는 공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코스를 하는데 초신분들은 세 코스를 이렇게 짜야 됩니다. 자, 딴 이거 이렇게 세 코스를 짜야 돼요. 근데 이 세 코스 지금 빅민턴님과 변두리님이 말하는 코스와 제가 말씀드린 코스가 달랐잖아요. 이것도 다음 강의부터 이어지는 공격 패턴에서 다 나오는 강의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렇게 세 코스로 나눈다라는 것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오늘 제가 세 코스 이론 우선순위 버리기라고 했는데 우선순위는 뭘까요? 둘 중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맛있게 먹는다 그러거든요. 아, 누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공이냐. 어. 왜 이거 탕수육이야. 근데 앞에 있는 친구는 이렇게 쳐야 되는데 무리하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죠. 그럼 내가 우선순위지 않을까. 뒤에 있는 사람이. 변두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슷한 얘기인데 적게 뛸 수 있는 사람이 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하는 우선순위는 그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자, 세 코스를 나눴잖아요. 네. 그 세 코스 중에서 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빅민턴님이 스매싱을 때리고 변두리님 푸시 잡아볼게요. 자, 이랬을 경우 변두리님의 세 코스가 어디야? 5번, 1, 2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 안에서 변두리님이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자, 5번과 2번 중에서 어떤 게 우선순위일까요? 이쪽일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내가 세 코스를 파트너랑 나눴는데 그 세 코스 안에서 내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공이 있어요. 그 우선순위를 정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자, 이랬을 경우에 변두리님이 직선으로 오는 이 공을 더 많이 받을까요? 이쪽으로 오는 공을 더 많이 받을까요? 직선으로 오는 공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코스 안에서 우선순위는 이쪽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붙어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요인이 뭘까요? 상대방의 수위 패턴? 직선으로 많이 주는지 대각으로 많이 주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두 분은 네. 이미 우선순위를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왜 공이 열로 떴을 때 이쪽으로 붙었는지. 알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이쪽으로 왔을 때는 내가 공격권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저쪽으로 갔을 때는 공격권을 유지 못하고 결국에는 수비나 네. 뭔가 이렇게 수비로는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공격권을 유지할 수 네, 있느냐? 공격권. 네. 좋은 접근이에요. 자,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나한테 가장 빨리 도달하는 공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돼요. 가장 빨리 도달하는 공. 자, 직선이 빨라요? 대각이 빨라요? 직선이 빠릅니다. 나한테 직선이 더 빨리 오잖아요. 직선이 더 대각보다는 우선순위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랑 상대방과 더 가까운 쪽이 우선순위가 돼요. 예를 들어서 스매싱 때리고 나서 자, 스톱! 여기서 빅민턴님은 이쪽으로 오는 드라이브도 받아야 되고 다시 올라가는 스매싱도 받아야 되잖아요. 이 드라이브와 스매싱 중에서 뭐가 우선순위가 돼야 될까요? 드라이브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더 상대방이랑 가깝고 나한테 빨리 공이 도달되니까 드라이브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스매싱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은 공이 나한테 이미 빠르게 도달됐기 때문에 드라이브에 대한 대처가 안 되죠. 맞아요. 근데 내가 드라이브를 먼저 생각하고서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 스매싱에 대처가 가능해져요. 원래 보통 스매시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치잖아요. 그러다가 네네. 스매시하고 그냥 뻥 치고 있다가 제대로 된 드라이브를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잘 못 정해서 그래요. 그래서 내 세 코스 안에서 어떤 공이 가장 나한테 빨리 도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공이, 그러니까 그거랑 연관됐는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공이 더 빨리 오잖아요. 어떤 공이 나한테 더 빨리 오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서 세 코스 중에서 그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됩니다. 네, 우선순위가 뭔지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이 세 코스 안에서 어떤 것이 가장 빠르게 나한테 도달되는지, 나랑 상대방이 어느 게 더 가까운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모든 상황에서 다 적용할 수 있어요. 변두리님이 여기로 드라이브로 처리를 했어요. 네. 제가 서비스를 넣었을 때. 네. 다음 준비 어떻게 해요? 잡고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네. 네. 이쪽을 먼저 봤잖아요. 네. 서비스 처리하고서 여기로 가지 않죠. 네. 왜냐하면은 이쪽에서 쳤을 때 변두님한테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직선으로 오는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각보다 먼저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선순위 법칙에 의해서 그쪽으로 준비를 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드민턴 하다 보면 아는 내용인데 내가 왜 이리로 가야 되지? 직선이 먼저 오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세 코스 이론 그리고 세 코스 안에서 우선순위 이론을 알고 있으면은 조금 더 배드민턴 경기가 쉬워져요. 제가 지금 사실 영상을 찍는다고 해서 같이 찍잖아요. 근데 이 우선순위라는 말을 오늘 듣고 이 우선순위를 먼저 생각하면 플레이가 완전 바뀌겠다는 생각이 지금 확 들었어요. 완전 바뀌어요. 네. 네. 저는 플레이가 스매시 때리고 또 스매시 때려야지만 생각했지만 이 순위를 드라이브로 놨거든요. 근데 스매시를 때리고 빠르게 먼저 그 드라이브로 먼저 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아니고 떴을 땐 다시 스매시 칠 수 있으니까 그죠. 훨씬 공격권 유지가 빠르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세 코스 이론 굉장히 중요하고 이 우선순위 정말 중요해요. 이 우선순위는 파트너십과 관련돼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버리기. 버리기는 무엇일까요? 버리기. 그 제 주특기입니다. 네. 힘들어서 버리는 거 말고. 버린다는 게 그러니까 세 코스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세 코스를 보는 건데 그 두 코스 정도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마지막 그 가장 마지막에 떨어지는 그 우선순위는 이제 버리는 카드로 쓴다는 거 그걸로 아니까. 공이 가면 어떡해요? 네? 그걸로 공이 가면 어떡해요? 이제 그때는 이제 수비 패턴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비슷해요. 비슷한데 더 극단적으로 가요. 네. 자, 배드민턴 하다 보면은 절대로 물리적으로 나올 수 없는 코스가 있어요. 다시, 자, 때리고. 자, 이 코스를 버려도 되는 코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네. 자, 지금 이 두 분이서 수비를 하는데 수비를 잘 올려서 뒤치기를 잘해서 상대방이 백핸드로 이렇게 밀렸어. 네. 이렇게 밀린 경우 지금 우리가 코트를 6개로 나눠놨잖아요. 이 중에서 빅민턴님 뒤로 오는 코스까지는 공이 안 온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거의 확정을 짓는 거예요. 4번 코스는. 백핸드 클리어로 대각선 클리어를 치기는 동호인들이 쉽지 않기 때문인가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은 코스 하나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때에 맞게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저쪽을 버렸어. 하나를. 어렸어. 그러면 그러면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빅민턴님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네. 아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와 있어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버리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명하고 싶었던 개념은 세 코스를 나누고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나눈 다음에 필요 없는 코스를 버리는 거. 이거를 할 수 있으면은 복식 경기 운영하는 데 있어서 훨씬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어요. 만약에 저쪽을 버리지 않고 빅민턴님이 그냥 일반 수비로 있다고 하면은 물론 문제는 없지만 비효율적이 발생되는 거예요. 비효율이. 그래서 동호인분들이 버리는 걸 잘 못해요. 혹시 이쪽으로 오면 어떡하지? 근데 과감하게 버려도 괜찮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게임 중에 저도 이제 유리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되치기 수비를 하고 분명히 공격 전환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불구하고 상대방 백 드롭에 의해서 다시 띄워주는 상황이 발생되었거든요. 그게 아마 지금 말씀하신 이 패턴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결국 배드민턴 복식의 로테이션은 효율 싸움이에요. 효율 싸움. 누가 더 효율적으로 먼저 움직이느냐 싸움인데 이 버리기 이론을 모르면은 효율이 없어져요. 효율이란 걸 쓸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버리기를 알아주셔야 되고 이 버리기에 관련된 상황도 앞으로 강의가 진행되면서 하나 이 상황에서는 이 코스는 버려도 됩니다 라고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해되시나요? 네. 세 코스 이론, 우선순위, 버리기. 내가 못 치는 걸 버리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어렵게 해놓고 내 걸 버려서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내신 거죠.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두 분이서 어떻게 이해했는지 세 코스 이론, 우선순위, 버리기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한 분씩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저는 그 레슨을 또 오래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많이 들었지만 하지만 결과론적인 얘기들이었고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거든요. 근데 세 코스 이론 그리고 또 그 이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오늘 너무 이해됐고 경기 중에 나오는 상황들에 대해서 세 코스를 내 세 코스, 파트너 세 코스에서 이거는 내 거, 이거는 파트너 거 명확한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게임할 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싸우는 경우 많잖아요, 파트너랑. 네. 이거 너가 받아야지, 내가 받아야지. 네. 세 코스 이론을 이해하면은 싸울 일이 없어져. 빅민턴님은 이 오늘 강의 내용을 한번 쭉 정리를 하면서 총평을 남겨주시겠어요? 네. 뭐, 세코스 이론을 저도 사실 세스코 이론인 줄 알았는데, 그 코스가 3개라서 세 코스인가요? 맞아요. 세 개의 코스, 세 그거구나. 코스. 네. 그 영역을 3군데를 맡아서 하는데 그 중에 가장 가까이 오는 볼을 먼저 처리하는 우선순위. 저는 우선순위에 오늘 사실 교육 영상을 찍으러 왔는데 제가 지금 너무 충격을 받고 갔어요. 네네. 저는 우선순위라는 거를 생각을 안 하고 지금 배드민턴을 치고 있었거든요. 나한테 오기 좋은 공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선순위 공을 생각하니까 이제 앞으로 플레이가 완전 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영역 3개와 그 다음에 가장 가까이 셔틀콕이 오는 그 우선순위 그것만 잘 생각하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초심자분 그 다음 디조분들은 아까 저희가 보여드린 것처럼 치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영역을 정확히 나누셔서 치고 뒤에 분들은 다시 나가서 여기 4번도 봐주시고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로테이션 레슨을 하면은 그냥 사실 그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한 명 치고 들어오면 한 명 뒤로 빠진다. 이렇게 많이 배우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우리가 처음에 스매싱, 드라이브, 푸시를 연습하는데 초심 때는 그런 상황이 거의 안 나오죠.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이 세 코스 이론, 우선순위, 그리고 버리는 거, 이 개념을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앞으로 이어지는 강의가 더 잘 이해가 되고 저 상황에서 저렇게 움직여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 다음 강의부터는 공격 챕터, 공격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위치 선정 및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격 시 우리가 우리의 빈틈을 줄이고 상대를 압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